안녕하세요. 스텝산사입니다. 오늘은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특히나 기준금리가 요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요거를 일반 물가상승률하고 그 생산자 물가상승률의 차이 같은 거랑 그리고 중소기업 경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준은 고용하고 물가를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거든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있다라고 FOMC에서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연준의 목표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적인 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결국 고려해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그 두 가지의 고려 사항을 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물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생산자 물가 상승률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격차가 지금 2%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졌는데요. 평균을 보면 마이너스 0.3%포인트 정도 됩니다. 지난 10년, 15년 평균을 보면. 그러니까 이대로만 나면 기본적으로 CPI가 2.5%포인트가 떨어져야지 과거 평균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CPI가 5%니까 2%대로 가겠구나. 언젠진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 중에 한 군데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주거비가 생각보다 안 떨어질 거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비가 야기하는 물가 상승이 셀 수 있어서 의외로 물가가 안 떨어질 거고 그래서 물가 연동체를 사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회사는 저보다 뭐 월등히 잘할 거고 사람도 훨씬 많을 거고 이게 맞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의견하고 연준의 의견은 다르다라는 거죠. 연준은 아직도 주거비가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반 물가 상승률은 남아 있는데 이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서 이 갭이 줄겠죠. 그러니까 역사적 평균을 맞추려면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더 올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아니라는 걸 주장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다. 또는 경기가 조금 약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산운용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경기가 강하다라는 건데 연준에서 5월 FOMC에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파월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경기가 연착륙을 하거나 아주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 위기는 어느 정도 잡힐 거라고 하고 저는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5월 FOMC에서 얘기한 연준의 의견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반 물가 상승률하고 그 생산자 물가 상승률의 차이가 지금 2.2%로 벌어져 있는데 이게 일반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물가가 잡힐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 두 번째로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정말 경기가 조금 둔화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거를 뭘 갖고 얘기할 거냐면 인투이트라고 하는 이 중소기업 대상으로 회계, 뭐 금융 이런 거 대행해준 핀테크 회사의 실적과의 관계와 또 하나는 뭘 갖고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소비자 심리 지수의 변화와 취업자 수를 갖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다 고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인투이트라는 기업은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회계가 끝나기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은 5월 말쯤 돼야 발표가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1월 달 실적 갖고 얘기를 해보면 이 인투이트의 중소기업 부문 매출 증가율하고 실업률 상승이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투이트의 매출액 성장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인투이트의 매출액 성장률은 40%가 넘었다가 지난 분기에 20%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업률 하락률도 어떠냐? 2%까지 실업률이 떨어졌다가 지금 0%포인트까지 실업률 하락률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결국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인투이트의 이 실적하고 경기가 영향이 있느냐? 예를 들어 세금을 뭐 대행해 주거나 뭐 매출 관련된 거 뭘 대행해 준다는 얘기는 보통 이렇게 매출을 잡겠죠. 세금이든 매출이든 이 중소기업의 매출이든 전체 금액에서 퍼센트 요율을 곱해가지고 아마 인투이트가 매출을 잡을 겁니다. 그 얘기는 세금 금액이나 매출 금액이 커야 인투이트의 매출도 커지는 거겠죠. 근데 결국은 지금 이 중소기업 매출 증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중소기업이 내는 세금이나 또는 발생시키는 매출 자체의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요율 자체를 내리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투이트의 중소기업 매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실제 중소기업의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업률하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인과관계는 아니겠죠.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투이트의 매출액 성장률하고 히스패닉이나 고졸 이하 실업률을 그려보시면 되게 역에 이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매출액 성장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고졸 미만이나 히스패닉의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인투이트의 매출이 5월 달에 발표가 되긴 하겠지만 이게 성장률이 또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 실업률도 올라갈 수 있고 고졸 미만이나 히스패닉 실업률도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있다면 제가 알고 있는 얘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연준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실업률이 올라간다라는 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고용 쪽에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 쪽과 관련된 내용인데 15,000달러를 못 버는 사람들하고 5만 달러를 넘게 버는 사람들의 소비자 심리지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절대치로만 그려보면 항상 5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위에 있습니다. 당연히 돈을 더 잘 버니까 심리가 좋아요. 이거를 전년 동월 대비 변화율로 그려보면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지난 몇 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돈을 덜 버는, 그러니까 15,000달러 미만으로 버는 사람들의 소비자 심리 변화가 5만 달러를 초과해서 버는 사람들의 소비자 심리 변화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5,000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들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플러스에 있었고요. 5만 달러를 더 버는 사람들의 소비자 심리 지수 변화율은 마이너스에 있었습니다. 이 갭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달 동안은 사람들의 심리 변화가 돈을 잘 버는 사람보다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의 심리가 더 좋았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랬을까가 중요한데 미국의 취업자 수 증감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아직도 미국의 취업자 수 증감은 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고 5월 초에 발표된 ADP 고용 증가도 무려 30만 명이나 나왔죠. 그러니까 고용이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IT 제조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는 지난 몇 달 동안 마이너스였다는 겁니다. 메타, 제가 알파벳 이런 얘기 데일리 때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전체 직원의 30% 가까이를 벌써 자르거나 자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IT 제조 서비스에 묶이는 사람들이 벌써 이미 많이 잘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5만 달러 초과를 벌고 있는 사람들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마이너스로 변화율이 나온 겁니다. 반면 전체 그 취업자 수 증가는 플러스고 이렇게 되니까 저소득층의 소비자 심리 지수 변화율은 플러스가 됐던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취업자 수 증가의 변화가 이렇게 오랫동안 괴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큰 자산운용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가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냐. 지금 IT 제조 서비스업이 되게 많이 그 취업자 수가 감소를 했는데 경기가 다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좋아지면서 다시 뭐 메타든 구글이든 이렇게 사람을 많이 자른 기업들이 다시 또 고용에 나서야 된다라는 거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발표한 구조조정도 아직도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3월까지 다 못 끝내고 6월에 끝낸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경기가 갑자기 좋아져서 사람을 다시 뽑을 가능성은 되게 낮은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일반 취업자 수 증가가 결국은 떨어지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고소득자는 많이 잘렸기 때문에 일반 취업자 수 증가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15,000달러 미만의 사람들의 고용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요 전에서 얘기했던 인투이트랑 관련된 거는 히스패닉이나 고졸 미만의 실업률이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갭이 있는 그러니까 15,000달러 미만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변화율이 플러스고 5만 달러 미만은 마이너스인데 결국은 15,000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들의 소비자 심리 지수도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다시 고용은 나빠지고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일반 소비자 물가하고 생산자 물가를 비교해갖고 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 근거가 되는 경기 같은 경우는 소비하고 고용이 문제인데 인투이트를 보거나 뭐 취업자 수를 보거나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은 결국은 소비도 둔화가 되고 고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
연준도 이 두 가지를 저는 무조건 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 보면 이번 FOMC에서 금리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고 금리가 5.25%가 됐으니까 하반기에 이렇게 뭐 물가가 떨어질 수 있고 고용이 나빠진다는 걸 알게 되면은 6월 달이나 이후에 금리를 굳이 올려야 될 필요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에 현재로서는 금리를 안 올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5월 달에 파월 의장이 FOMC에서 금리를 더 안 올릴 것처럼 말을 했지만 또 그렇다고 꼭 금리 인하를 당장 할 거라고 얘기를 안 했고,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가 바뀌면 금리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포워드 안 보고 이제 미팅 바이 미팅으로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갑자기 6월에 금리를 올릴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물가나 이 고용하고 소비 상황을 보면은 6월에는 금리를 안 올릴 거다라고 보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좀 더 편한 접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 금리, 물가, 고용, 뭐 소비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보시고 들어보시고 야 요거 좀 이상한 것 같다 댓글 달아주시고요. 요거 좀 물어보고 싶다 역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